발표하실 분 시골 첨부님인데 저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우리 공병호 박사님 항상 시골 첨부님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뭔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시골 첨부님이라고 하신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발표. 이런 순간이 옵니다. 제가 저는 그냥 시골에서 이런 자료만 집계하고 하면 이 앞서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면 자연스럽게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불려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저는 그 시골 촌부라고 굳이 쓰는 이유가 사실은 이 작업이 지금 4개월, 6개월째 한 작업인데 입력하는 동안에 뭔가 방해를 받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 이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어차피 지금처럼 끌고 가고자 하는 게 제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름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시골 촌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 시간에 허 교수님 워낙 어려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도 제 옛날 수학 시간 같은 느낌이셨을 텐데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좀 더 실생활에 가깝게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그 분석한 내용이 좀 더 쉬운 언어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한 페이지로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 지금 부제목을 AI 시대의 허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까지 4.15 총선 이후에 우리가 집계한 데이터는 얘들이 온라인상에 개표 결과라고 발표해 놓은 구숫자에 집중을 해서 다들 사전선거 당일선거의 차이가 있다고들 많이 분석을 해오셨습니다. 방금 소개하신 것도 다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 증거를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죠. 저는 그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거, 이 선관위에서 왜 개표소마다 그걸 숫자로 쫙 기록해 놓은 게 개표 상황표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전국으로 따지면 19,300장 정도 됩니다. 제가 입력한 것만. 그래서 그 19,300장을 여기에 있는 요 숫자를 다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전문가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이렇게 분석이 전문가는 아닌 거고요. 진짜 단순 무식하게 이 숫자를 그냥 19,000개를 다 입력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눈에 띄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자료를 제가 발표하는 자료를 내놓고 나면 수개표, 이번에 전자개표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수개표한 게 어디 있냐 이 미친놈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요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게 그 개표소에 쭉 진행되는 상황으로 수치로 적어 놓은 거잖아요. 여기 개항 2동 6투표소의 표를 예를 들면 1604표를 개표하면서 딱 쏟아내면 그걸 지역구 비례대표 분리를 한 다음에 비례대표는 이제 수개표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앞에 숫자를 기계에 넣어서 쫙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류된 얘가 명확하면 기계에서 1, 2, 3번 분류가 되고 마는데 애매하게 걸쳐 있거나 안 찍혀 있거나 한 표는 이 심사집계부로 넘겨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분류할 수 있도록 심사집계부로 넘깁니다. 그러면 이 104표가 심사집계부에서 사람이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들이 막 용어를 엄청 헷갈리게 해놨는데 이 용어로 보면은 헷갈리지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면 왼쪽에 있는 숫자는 기계에서 분류를 한 숫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사람이 한 거.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를 수개표가 어디 있었냐고 물으면 정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전국이 이런 표가 19,000개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자 기계에서 한 거는 749대 743 비슷하잖아요. 50대 50인데 이 숫자로 보시면 원희룡 후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저는 처음에 한 10장 정도를 접하고 나서 이런 게 있나?
왜 기계가 한 거랑 사람이 한 거랑 득표율 차이가 나냐? 그래서 무식하게 19,000표를 다 이 서류를 받아서 한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보시죠. 그러면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으로 가서 보면요. 방금 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당일, 관내, 보소, 국외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거는 당일하고 사전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보셨던 그 개표 상황표에서 그렇게 떼내는 겁니다. 이제 전체에서 개표기로 한 거랑 수개표 한 거랑을 나눠서 저는 이 수개표에서 한 거 중에 당일이냐 사전이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 표에 보시면 선관위 발표한 거는 90대 161이죠. 국힘당이 90석. 근데 여기는 왜 89석이냐? 미추홀을 해서는 개표 상황표를 못 내놓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중이라서 못 내놓겠대요. 국힘당에서 소송 제기한 건 소송도 아닌가 보죠? 하여간 나머지는 다 조금 미추홀을 한 군데를 빼놓고 봤을 때는 선관위 발표로 하면 89대 161인데 163 지금 말씀드렸던 수개표한 그 숫자에서 나온 득표율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국민의힘이 163석, 더불어민주당이 89석. 이해 안 가시죠? 그나마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정도로 해서 제가 구독자가 5,000명도 안 되는 채널인데 지금 보니까 5만 명이 넘게 보시더라고요. 이봉규 TV에서만 뭐 10만 명 넘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수개표한 걸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사전선거인수 조작까지가 포함된 걸 개표 조작을 한 거거든요. 사후에. 그러면 사전선거인수 부풀려서 그 차이 나는 부분을 빼고 본다 그러면 당일에 투표한 거 중에 수개표한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요거는 사전선거에서의 부풀리기 영향도 안 받았고 개표기를 안 거쳤으니까 사람이 한 그 수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민주당 30석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허 교수님처럼 복잡한 확률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 6가지 뭐 크게 보면 4가지로 봤을 때 사전이냐 당일이냐 그죠? 수개표했냐 개표기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저는 수개표랑 한글로만 따지면 89대 163이 나오고 그 중에 사전선거 부풀리기 영향까지 뺀 당일 득표 수만을 가지고 따지면 30석이 된다는 겁니다. 저 30석이 민주당 호남 쪽 후보가 28명이고요. 제가 두 군데는 기억합니다. 부천시가 서영석 후보가 하고 제주울에 김한규? 그 사람들 0.1% 차이라 어쨌든 대신이 당일 득표율만 해가지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당일 수개표 율만 가지고 적용하면 지금의 민주당은 호남 자민련이 돼 있는 꼴인 겁니다. 그러면 요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숫자를 보면 저를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넌 도대체 뭘 가지고 근거를 하냐. 근데 저기 왼쪽에 전체 수개표한 숫자가 71만 7천 표입니다. 그러니까 2,900만 표 중에 아까 제가 개표 상황표에서 오른쪽으로 있던 그 숫자 그걸 다 합치면 71만 7천 표가 돼요. 그게 전체의 2.46%니까 2,900만 명 중에 71만 7천 표를 뽑아서 저는 그걸 샘플링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계에서 이렇게 뱉어내는 것 자체가 여기 조작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거기에 뭐 애매하게 적혔다든지 안 적혔다든지 하는 거는 여기에서 내가 골라내고자 하는 거에 어떤 바이어스도 들어가게 안 한다고요. 그냥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면 71만 7천 개가 그냥 독립적으로 들어갔다. 당일 수개표한 숫자로만 따지면 37만 9천 개예요. 1.3%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허용 오차를 표본 오차를 얘기했을 때 95% 신뢰 수준에서 뭐 0. 플러스 마이너스 0.1%? 그런 게 거의 맞는다는 얘기죠. 그냥 그 샘플링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비교해서요. 여기
다시 저 페이지. 이걸로 돌리면 저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선거 끝난 다음에 선관위에서요 4,400만 명 그 유권자 의식 조사라고 해가지고 4,400만 명의 의식을 조사한다고 여론조사하면서 샘플링한 게 1,639명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선거가 올바르다, 제대로 됐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 그런 여론조사를 하는 데가 선관위예요. 그러면 이게 숫자로 따지면 0.00037%예요. 제가 샘플링한 숫자는 이거의 700배가 넘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야 샘플링 한 것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죠. 우파 쪽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수전증이 있어서 이 보수인 사람들은 손 떨려가지고 애매하게 찍은 게 많아서 이렇게 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4, 5일의 시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개표소에서 따지면 테이블 하나 건너가는 거예요. 기계에서 한 거 다음 테이블로 넘겨서 기계에서 했고 사람이 했는데 이 사이에 저런 차이가 나온다고요?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수전증이 없었다 하는 거는 노라면 설명이 되겠지만 전라도 가면 없어집니다. 노인들 수전증 없어져요. 그리고 이 민주당, 국힘당 빼고 나머지 그 군수 후보들 표 있죠. 그 사람들 표에서 수개표 득표율하고 기계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거기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정규득표가 나옵니다. 거기는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 2번을 찍지 않는 사람들도 수전증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번.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조작이 됐느냐 비율로 따지면요. 요게 이제 개표기 조작으로 영향을 받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개표기에서의 득표율하고 수개표에서의 득표율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민주당은 전국에서 6.2% 정도 더 기계로 한 개에서 항상 높게 나왔습니다. 호남만 빼고 호남은 0.1 오히려 마이너스죠. 또 호남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평균 6.2로 개표기 조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당일 득표율 차를 따지면 이거는 지금 허 교수님 말씀하신 데서는 10% 내외라고 했는데 저는 또 확대가 됐죠. 왜냐? 제가 한 거에서는 당일하고 관내 그 비율을 비교할 때는 이 개표기 조작이 안 됐거나 똑같다고는 전제로 놓고 보면은 허 박사님 분석이 10% 내외가 맞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4.15 때 이러한 거에 하도 대버져서 그런지 당일 투표 조작을 더 많이 했습니다. 사전보다. 그러면 얘들이 온라인상에 발표한 걸로 보면은 당일 투표율하고 사전 투표율하고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 온라인상의 결과로 하면 이 차이가 더 줄어든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숫자가 작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표기 조작이 영향이 영 덜 있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요거는 사전이면 사전, 당일이면 당일, 그 거의 절반의 숫자를 가지고 12%가 영향을 받은 거고요. 이 개표기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당일 관내, 거기다가 자기네가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해서 쳐고 넣은 것까지를 조작을 해버린 거니까, 어디 갔어요? 네. 그 숫자로 따지면은요, 여기 곱하기 2를 해야죠. 미친 영향을 따지면. 뭐 그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영향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보는 수식은 당일의 수개표 득표율하고, 사전, 개표기 득표율하고를 비교해보면, 요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영향, 선거에서 부풀리기 영향도 받았고, 조작 영향도 받은 게 사전 개표기 득표율이잖아요. 그러면 둘 다 영향을 안 받은 당일 수개표 득표율 차이를 빼게 되면 전국의 이 영향을 합치면 17.6%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요. 대구, 경북 15.2%, 호남 3.5% 빼고 나면 나머지 지역 다 보십시오. 20.0, 19.3, 20.3, 20.3. 그러니까 여기 칸으로는 뭐 2칸밖에 안 되지만 인구수로 따지면 거의 한 90% 가까이 될 겁니다. 대구, 호남 지역을 빼고 나면. 그 나머지 8, 90% 지역에서
하나같이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쪽에서 이번에도 저 보궐선거할 때도 사전 선거를 하지 말고 당일에 하자는 운동.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좀 반대는 아니지만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얘들이 조작하는 목표를 20%로 놨다 그러면은요. 순서로 따지면은 사전 선거를 4, 5일 전에 먼저 합니다. 그죠? 4, 5일 전에 먼저 하는 선거에서 선거일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4명에 1명이든 5명에 1명이든 부풀릴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뭔가 자기네가 목표에 좀 못 미쳤다든지 좀 오버됐다든지 하면 당일 투표가 끝난 개표기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다 하나같이 20%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가 실제로 사전선거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뭐 공보사님도 그렇고 대체로 지금 의견이 맞아지는 부분인데 그럼 실제로 사전선거에 참여한 사람이 적은 데는 개표기로 왕창 조작하면 20%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서울은 사전 당일 투표율차가 16.9예요. 얘들이 20%를 목표로 했다 그러면 사전 선거에서 부풀리기는 이미 거의 목표의 상당 부분이 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표기 조작은 상대적으로 덜하죠. 부산, 울산, 경남 보면 여기는 사전 선거의 조작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평균보다. 그러니까 개표기는 왕창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하고 부산, 울산, 경남하고가 전체 조작 규모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분 보시죠. 이건 방금 허 교수님 말씀하신 사전 당일 비교한 거랑 같은 개념인데 저는 방금 얘기했던 당일 수개표하고 사전 개표기하고를 비교해 보면 저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게 사전 개표기 득표율 빼기 당일 수개표 득표율을 계산해서 보면 전국이 이렇고요. 호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요거를 쪽으로 뜨려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랑 비슷한 모양이 되죠. 요거 쏙 빼고 나면 지금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X축이 선거구 수고요. 득표율 차이 나는 거를 그 구간에 몇 개가 있느냐를 표시한 거니까 이 10%, 12% 사이에는 하나도 안 가르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 후보들 거를 가지고 그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0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수전증이 없는 거예요. 호남도 그렇고. 다음으로 가시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저런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저 비율을 총 유효 투표수로 다시 제가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이번 선거에서는 총 706만 표가 조작 내지는 왜곡이 됐다. 그러니까 넣어진 표는 이것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커졌을 겁니다. 한 250만 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개표기 조작 영향까지를 빼고 순수하게 선거일수 부풀진 걸로 따지면 313만 표 정도 되는 거고요. 요거는 표를 바꾸기.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 과정에서 개표 과정에서 국힘당 표 후보를 민주당으로 카운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영향을 받은 게 393만이니까 그걸 반으로 나누면 한 190만 표 정도가 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8대 돼서는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료가 있어서 한 170여 개 정도 샘플링을 해서 봤는데 여기는 한 440만 표 정도 조작이 됐을 것 같고요. 이게 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던 선거고 이게 요 앞에 3구 대선 그렇죠? 대선 맞죠? 여기서도 530만 표 이번에 700만 표 최소한 요 세 가지로만 놓고서 보면은 계속 뭔가 이 조작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거는 시간이 돼서 다른 걸 해보면 좋겠지만 이걸로만 따졌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요, 부정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남시 신장 2등인가 1등인가, 거기 176표인가, 관내 사전선거 인수하고
당일 사전 선거인 수를 합친 당일 투표수를 합친 숫자, 선거인 수를 합친 숫자가 확정된 선거인 수보다 오버되는 경우가 신장 이동이 716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논란이 많았었는데, 일단 선관위 해명은 관외 사전인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로 집계가 되고요. 다시요. 당일 투표나 관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소지로 집계가 됩니다. 근데 관내 사전 투표인 경우에는 주소지가 아니고 투표한 장소의 투표소로 집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해명했던 게 뭐냐. 지금 신장 이동은 그나마 추계도 못 끼고요. 전국에서 그런 사례를 다 모아본 것 중에 제일 많은 표 차이가 나는 게 요 5개를 제가 모아봤거든요. 전국으로 따지면 지금 88,000표가 그렇게 오바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요 남구 용호동, 신내 제이동, 저는 이 지역을 모르니까 어쨌든 선관위에서 해명하는 대로 하면 여기는 주거지가 아니고 출근을 해서 이런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사전 투표 첫날은 금요일입니다. 그죠? 둘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직장에 출근을 해서 더 많이 투표했다 그러면 첫날에 당연히 관내 투표소가 많아야겠죠. 운동에 보면 까꿀로입니다. 토요일 날 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요거는 대통령 선거는 제가 이런 결론을 얻으려고 한 건 아니고, 총선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건 지역구마다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이게 대통령 선거 같으면은 후보가 똑같으니까 아주 한 줄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19,000장을 또 사다가 이 작업을 했습니다. 해봤더니 0.73%로 이겼다고 되어 있죠. 선거 결과 발표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인 수 분리 영향을 빼고 나면 18.32%로 이겼다는 거예요. 57대 39로.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 0.74,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3.5% 이겼다는 걸로 해가지고 김어준이 더블랜딩이 막 부정선거 얘기 계속 떠다놓고 그렇게 뒤흔들어가지고 결국 탄핵까지 갔다 그러면, 지금 0.73%로 당선된 대통령 치고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8.32%라고 하는 게 제가 89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염되지 않은 그 투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18.3이라고 나온 숫자를 제가 얻어냈다면, 이 숫자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주변에서 이 숫자를 보고 좀 더 확실하게 좀 그립을 잡고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수사 지시를 내린다든지 방향을 정해주면, 지금 20%대 지지율에서요, 이때 당시에 우리 쪽에서 업둥이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찍어줬던 그분들 마음은 뭐냐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최소한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를 할 거라는 희망으로 찍어줬는데, 그걸 안 해서 지금 20%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만 해주면, 그거 어떻게 됐어 정도만 얘기를 해도 충분히 여기 오늘 시간이 좀 주어진 시간이 적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린데요. 제가 채널을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채널에 구글에서 들어오는 거 다 합쳐도 아직까지 아까 개표 상황표 산 돈도 못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고 하면 아주 길게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제 채널에 들어와서 토픽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감사합니다. 시골에 있으니까 올라오셨습니다. 네.